오늘의 작전주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오프라인에서는 자주 가고 지난 주말에도 갈 수도 있었겠지만은 투자적 관점에서는 카카오 못지않은 미움과 증오를 받고 있는 바로 그 종목입니다. 자, 오늘의 작전주는 이마트를 골랐습니다. 자, 이마트. 왜 이마트를 골랐을까? 첫 번째는 좀 이슈가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뭐 우리나라에서 이커머스의 뭐 대명사는 아니지만요. 10위권 안에 드는 두 업체 때문에 난리가 나고 있죠. 티몬과 위메프 사태. 이쪽에 팔고 있는 셀러들은 지금 정산을 못 받고 있고요. 이 플랫폼을 통해서 구입을 했던 소비자들은 환불을 못 받고 있습니다. 최초의 피해 규모가 1,700억이라고 하는데 지금 조 단위 피해까지도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또 한국뿐만이 아니라 중국 쪽에서도 아예 뭐 정산을 못 받고 있다. 이 업체들의 이 큐텐그룹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좀 반사 효과, 반사 이익을 보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네이버가 그랬고요. 또 이마트도 살짝 그런 쪽에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슈를 하나 따서 오늘 이마트를 들어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마트를 고른 이유는 조금 이따 월마트 얘기도 하겠지만은 식품 쪽에서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오프라인 식품 쪽. 그리고 이것이 이제 앞으로 강점이 될 수 있겠다라는 것이고 이커머스를 못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간 쪽이 저렇게 실망을 하니까 못 간 쪽에 대해서 이제는 좀 잘하겠지. 오히려 역설적으로 신뢰를 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컵에 무리한 반이나 이제 들어있다 뭐 이런 거죠. 이제 앞으로 갈 길에 성장성을 얻어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가 이마트를 이야기할 때 항상 빠지지 않는 것이 오너 리스크였습니다. 정용진 회장에 대한 리스크였었는데 이젠 정말 마지막 시험대입니다. 현재 정용진 회장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이커머스까지 한데 묶는 정용진의 유니버스를 구상 중이라고 합니다. 자, 이번에 한 번 더 마지막으로 또 정용진 회장에 대한 시험대에 오르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함께 파악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코로나19 이전의 이마트 주가 혹시 기억나십니까? 2018년, 19년 30만 원대였습니다. 이 30만 원대의 주가가 지금 5만 4천 원, 5만 8천 원대니까 거의 5분의 1 토막이 난 그런 상태잖아요. 왜 이렇게 처참한가? 이마트 왜 이렇게 무너졌나? 이유는 아주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우선 실적이 너무나 안 좋고요. 또 정용진 회장이 무리한 확장을 했잖아요. 그게 하나도 시너지 효과가 없었습니다. 여기에서 갑자기 또 불거졌던 쓱다큼 관련해서 이 재무적 투자자, 상호펀드들의 이제 풋옵션 문제들. 또 이마트의 자회사 중에 신세계건설이 있는데 이게 부동산 PF 부실 때문에 우발 채무 부담이 어느 정도까지 될지 모른다. 이런 모든 리스크들이 선반영되면서 이마트 주가를 이렇게 폭락을 시켰었는데요. 실제 최근에 이마트의 연간 영업이익 추이를 좀 본다면은 지금의 이마트 상황을, 이마트의 주가 상황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19년, 2020년까지만 해도 거의 2천억대, 뭐 3천억대 정도의 이제 영업이익이 나왔었던 이마트였었는데요. 작년에는 드디어 무너졌죠. 적자 전환을 합니다. 와, 이마트라는 유통회사가 적자를 내기도 쉽지 않은데 작년에는 460억대의 적자를 내면서 글쎄요, 뭐 주가가 저렇게 5분의 1 토막, 6분의 6 1토막이 난 이유가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가 우리가 롯데 얘기했을 때도 롯데마트 이야기했을 때도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이마트, 신세계, 현대백화점 오프라인에서 너무나 강자잖아요. 근데 지금 세상은 이커머스, 라이브 커머스, 온라인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오프라인의 유통 공룡들이 여기를 버리고 온라인으로 가는 게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여기를 가려면 이제 고강도의 구조조정, 인적 쇄신을 해야 되는데 그게 또 쉽지가 않죠. 또 사회적 책무도 있으니까. 그것이 이제 목을 잡았고, 그래도 이제 이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야심차게 쓱닷컴이라는 것을 도전을 해서 우리는 오프라인도 잘하지만은 또 뭐 이 온라인 쪽도 잘한다라고 이제 도전을 했는데, 자, 쓱닷컴만 또 한번 실적 따로 떼어놔서 볼까요? 단 한 번도 흑자를 낼 수도 없었고 어떤 흑자도 바라지도 않습니다. 이 실적 개선의 조짐도 거의 보여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쓱닷컴은 거의 몇 년째 거의 1,000억대 이상의 돈 먹는 하마가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저런 상태니까 원래는 시도하려고 했던 쓱닷컴의 상장도 이제 실패를 하면서 결국 그 재무적 투자자와 문제가 생겼는데요. 자, 저렇게 쓱닷컴도 안 좋죠. 오프라인 쪽도 안 좋죠. 무리한 확장했죠. 이러면서 적자 전환을 했었고요. 또 하나 이 투자자들이 굉장히 좀 화가 나고 왜 이러지? 또 정용진 회장에 대해서 비난을 했던 게 2021년이었었죠. 거의 3조 5천억을 들여가지고 지금의 티몬 위메프와도 약간 관련이 있는 이베이 코리아로부터 이 G마켓을 사들였었거든요.
자, 3조 5천억을 들고 그때 당시 G마켓을 사면서 쓱닷컴과 붙여서 정말 이커머스의 강자가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 이게 하나도 안 됐습니다. 그러면은 자, 지금 G마켓과 쓱닷컴은 뭐 하고 있는가? 시너지 효과 언제 나오냐? 이제 이런 물음들이 나오면서 주가들은 무너졌는데, 자, 이제는 여기까지가 문제를 싹쓸이 정리를 해둔 거고요. 연초에 아마 뉴스를 보셨을 겁니다. 구조조정 본격화를 시작하고 뭐 사상 처음으로 그렇죠? 직원을 정리해고하는 인적 쇄신을 돌입을 했고 사업부 매각 통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앞서 말한 그 SSG닷컴, 쓱닷컴닷컴 그 갈등이 뭐냐면은 상장을 못할 경우에 5년 내에 이 이마트와 신세계그룹이 그 재무적 투자자한테 투자 비용을 오히려 캐시로 줘야 된다라는 그 풋옵션을 맺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결국은 좀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답니다. 그래서 이마트 신세계와 국내 이 증권사들이 모여가지고 이 재무적 투자자한테 갖고 있는 쓱닷컴의 지분을 사들이는 쪽으로 한 130만 주를 이제 사들이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기 때문에 그 풋옵션 문제도 이제 해결이 됐고요. 신세계건설 무너진다. 신세계건설 무너지면은 이마트 무너지고 신세계도 무너진다. 막 이런 얘기 루머들 많이 돌았잖아요. 6,500억 규모의 연구체 발행을 했습니다. 신종투자증권을 통해 가지고 6,500억 정도의 댐을 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신세계건설의 우발 채무가 나와도 6,500억 내에서 일단 해결할 수 있는 버팀목을 마련했기 때문에 자, 이 정도로 이제 최근에 불거졌던 리스크는 단기 리스크는 좀 해결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팀원 위메프의 반사효과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반사효과는 단기적이었고요. 결과적으로는 이제 앞으로 이마트가 어떤 식으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하나라는 것이 큰 관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구조조정만 성공한다면 저는 나름 현재 주가와 밸류에이션에서는 승부수가 낼 수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오늘 또 이마트를 고른 이유는 작전주가 지금 뉴욕 증시에서는 월마트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월마트 그냥 오프라인에 가서 쇼핑하는 그런 거잖아요. 월마트의 주가가 지금 역사상 최고가고요. 최근 3개월간이 거의 한 30% 이상, 연초 이후 저점 대비로는 40% 상승을 했어요. 아니, 월마트가 지금 다 망하는 건 아니죠. 실적은 나오니까. 성장성이 빵인 그런 뭐 유통업체한테 왜 저렇게 높은 주가를 주느냐,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지금 미국도 먹거리 문화, 외식비하고 서비스 물가가 천정부지를 솟구치면서 오히려 미국 가정들이 저는 월마트라든가 코스트코를 찾아가서 이 식품 쪽을 굉장히 많이 매출을 올리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식료품이라는 키워드를 놓고 보면 우리 이마트들도 이제 외식비와 서비스 물가에 지친 사람들이 그런 뭐 진짜 뭐 1인 가구들도 혹은 부부, 신혼부부들도 이마트에 와서 이 식료품, 식품 쪽을 이용을 하거든요. 이런 것들. 그리고 월마트도 그렇듯이 지금 이커머스가 못 갔잖아요. 뒤늦게 출발을 하니까 오히려 이제 여기에다가 프리미엄을 좀 주면서 월마트 주가가 올랐습니다. 이런 부분은 실제 이마트에도 거의 적용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 지금 마지막 피날레입니다. 월마트, 코스트코가 시세를 주는 것들 보면 이마트 역시도 이제 기존의 식품 그리고 이제부터 이커머스 제대로 하겠다라는 거에 대한 이제 하나의 일종의 가능성 타진이죠. 이런 걸 볼 수가 있겠고요. 주가 순자산 비율이 PBR이 0.1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팔아도 지금 이마트라는 거를 부도 처리해서 청산을 해도 여러분 저 주가에 10배, 거의 9배를 받아낼 수 있다 정도로 극심한 저평가입니다. 근데 이마트는 대부분이 다 부동산 자산이잖아요. 우리가 찾아가는 그 이마트, 그게 다 지금 자산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주목할 거는 이마트의 오프라인 매장들 통합, 문 닫는 거, 폐업, 이런 이슈가 나올 때 오히려 그것을 나쁘게 보지 마시고요. 근데 좀 잔인하죠, 주가가. 이게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 등한테는 너무나도 비극이지만 주가에는 오히려 이런 구조조정이 호재가 될 수 있다. 이미 또 정영진 회장이 이마트와 이마트 에브리데이 통합을 하면서 이제 쓱닷컴과 G마켓에 대한 통합도 시도하고 있습니다. 정영진 회장 오너 리스크라는 아주 정말 비아냥도 듣고 있는데요. 마지막 시험 때입니다. 이런 것도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의 작전주로 이마트를 골라봤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